왜 울컥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요. 이재명 씨는 확실히 연출됐는데 요즘 갑자기 눈물이 많아져서 이재명 후보가 그럴 뿐 아니잖아 사실은. 필요하면 아무나 갖다 쓰거든요. 울컥한 건 연출이다. 아유 뻔한 거죠 그거.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인간성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론이라는 건 이재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처참하게 바른다 하더라도 윤석열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토론의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을 어떤 갖고 해야 이야기는 되는 거예요. 진정성. 예. 사드 추가 배치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잘못됐다. 네, 우려충들이 볼 때는 사드 우리 하나 들어올 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데 그걸 또 들여와 우리 돈으로 아리백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오로지 원전밖에 없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펑크가 드러난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아마 에이 신나 먹지 뭐 이러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강정마을 제주도 해군기지에 가서는 결심과 고뇌를 노무현 네. 마케팅을 했죠. 왜 울컥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뭐죠? 그 동상이몽인가가 나왔을 때도 예. 그 노래방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생각한다고 집사부일체. 노래 불렀다는 게 실제로 좋아해요. 그랬는데 이제 강정마을 가가지고는 그 해군기지잖아요. 그 네. 옛날에 그 전통적인 노무현 지지자들이 노무현이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라고 비판했던 그 코드에서 예. 그 코드로 하니까 조금 뜨악하긴 하더라고요. 그 울컥이 교수님 보시기엔 교수님도 더 미학 전문가시잖아요. 연출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는 확실히 연출됐는데 이분은 원래 본인이 지금 그런 게 그때도 울컥했거든요. 네. 그 뭐죠? 그 동상이몽에 나왔을 때도. 아. 그리고 이거 김건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왜냐면은 그 해경공 홍씨 예. 거기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 트윗 보면은 뭐 아우 막 입에 담지 못할 그 노무현 지지자들에 대한 그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무나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갑자기 눈물이 많아져서 이재명 후보가 그럴 뿐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심파 코드를 동원하는 건데 그러면 역효과를 그 내죠. 마을에서 느륵바위에서 울컥한 건 연출이다. 아유 뻔한 거죠 그거. 원래 저 누구죠? 김부선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거길 왜 가냐 그랬다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김부선 씨 말은 뭐 100% 믿을 건 아닌데 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친노도 아니고 사실은 그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리고 평소에 이분이 뭐 그런 것들을 보인 적이 있냐라는 네네. 아니거든요. 굉장히 냉혹하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진정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인간성 기대하지 않아요. 도덕성 기대하지 않아요. 너 알아 어떤 놈인지. 네. 그래도 일 하나는 좀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꾸 번번이 울고 그러면 컨셉이 깨지거든. 교수님 분석했을 때는 예. 진정성은 차라리 윤석열이 더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노무현. 문제는 뭐냐면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후보 지지율을 보자. 지지하는 이유를 보세요. 예. 그래도 이재명은 뭐냐면은 후보가 괜찮아서 후보가 능력이 있어서 일 잘하는 그다음에 거. 정책이 좋아서가 한 50%가 넘어요. 네. 근데 윤석열은 뭐냐면 후보가 좋아서는 없어 거의 10%. 정권 교체. 그냥 정권 교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쟁력은 자기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를 어필하면 되는데 자꾸 네거티브를 하는 거야. 근데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불리한 게 자기거든. 네네. 자기는 지금 걸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건이어야지. 자, 이 대목에서 이소연님께서 친 교수님 김건희 씨도 뭔가 더 나올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없어요. 물어보신다. 없다? 2년 털었잖아요. 2년 털었고 저 사람들 구속시킨 게 좀 사실은 옛날 사건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구속까지 시켰는데 거기서 김건희로 가는 끈을 못 찾은 거예요. 끈을 찾았다고 한다면 당장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못 냈다라는 건 혐의를 발견 못했다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쪽에서 김건희 씨를 약간 뭐랄까 끼어서 약간 뭐랄까
혜택을 줬다라고 하나? 그 정도지 무슨 너랑 나랑 짜서 뭐 이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고 사실상 좀 나올 건 나왔다고 보고 장모한 것도 기소 억지로 한 거잖아요. 사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 그냥 무죄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검찰은 나름대로 구속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가면은 안 네. 되거든. 왜냐면 아니 네거티브에 가장 취약한 게 자기인데 자꾸 네거티브를 하면 어떻게 해? 자기 포지티브하게 자기 장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게 나왔어 기사로. 예. 왜 토론을 미루느냐. 예. 그 윤석열 캠프에서 자꾸 윤핵관 코드거든요. 그게 예. 자꾸 재요. 어느 게 유리하느냐. 잰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는 자기가 리스크를 왜냐하면은 예. 토론해가지고 사실은 그 윤석열이 이득 볼 거보다는 네. 잃을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꾸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론이라는 건 이재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켜보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처참하게 바른다 하더라도 윤석열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대장동 때 한번 봐요. 대장동 국감 때 이재명이 저쪽 그 국회의원들 다 밟아버렸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뭐 열받았거든 그 태도에.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밟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발라버렸는데. 발라버리고 그다음에 피식피 웃고 낄낄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그걸 국민들이 딱 보는 순간에 다 꼭지가 돌아버린 거거든요. 아 하하. 저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은 토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안 봐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 토론을 이렇게 못한다는 국민들 이미 알고 있거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그 공약을 갖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설명하려고 드느냐, 네네. 상대한테 납득하려고 드느냐, 상대와 소통하려고 드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의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을 어떤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예.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어느다 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공약만큼은 공약의 골자,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공약의 골자는 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 그걸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눈은 저기 두는데 실제로는 어디를 봐야 돼요? 국민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짜증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토론만 하면 계속 이거 룰 걸고 그냥 아니라 그냥 어떤 토론에도 받겠다. 네. 내 상대는 내가 당신보다 말을 좀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난 국민들한테 내 진정성 있게 호소할 거야. 네. 그런 기회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교수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입니다. 네.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이준석 눈치를 보는 겁니까? 권영세 본부장 눈치를 보는 겁니까? 몰라요. 장제원 의원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게 윤한홍 의원 눈치를 보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그 권성동 캠프에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모르죠. 그 캠프의 관점이 굉장히 낡은 거예요. 옛날식 네. 정치잖아요. 옛날 정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정치 초짜니까 그렇겠죠. 원래 선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하. 옆에서 그러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국민들 열받거든. 이제 룰 갖고 이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쿨하게 받고 요번에도 나쁘지 않았잖아. 실제로 네. 까보면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중요한 건 저 사람을 이긴다가 아니라 모든 후보들한테서 분명히 공격이 이제 집중이 될 텐데 자기한테라고 했을 때 진정성 있게 해명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 틀렸을 때는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재면 안 된다. 네. 재면 오히려 이거는 지지율에도 역효과가 나겠네요. 아니, 국민들이 짜증나거든요. 짜증난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매번 이게. 알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 보수 강경 보수 태도를 취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참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 중도층들이 볼 때는 저 무슨 소리야 도대체. 사드 우리 하나 들어올 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데 네. 그걸 또 들여와? 그다음에 그걸 또 우리 돈으로? 근데 그 비용이 1조 6천억이야? 돈이 네. 남아 돈에? 그다음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에 그러면 핵미사일 막을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드 어디다 배치할 건데 수도권 지키겠다며? 네. 사드가 왜 성주 갔는데 수도권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의 그 장사정포 사정거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떨어져 있는데 수도권 지키겠다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럼 어디야? 광주? 아니, 경기도 광주? 아니면 어디? 평택? 어디?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거용으로 던진 건데. 선거용이다. 저는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사드를 대북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의 초기 탐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핵 전력의 무력화 이런 코드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는 네.
이 대한민국에 설치가 되면 그건 중국의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탐지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걸 갖다 그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향한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남았고 그래서 강경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토론에서 좀 나타났죠. 네. 그 청약 가점 문제 있잖아요. 어. 그 뭐죠? 아니 그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거 한 번 청약- 당했잖아 자기가 청약 통장 없다라고. 그때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5점 그 군 가산점 5점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것도 문제거든요. 군 가산점. 아하. 왜냐하면 그럼 군대를 갔다 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간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 네. 때문에. 어. 그거 사실은 위헌 나와요. 그거. 아. 그다음에 그게 5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분모 문제잖아요. 네. 분모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거기에 펑크가 나버린 거고 그다음에 아리 100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좀 잘못한 게 이건 모르겠어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저쪽에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정확히 지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하다 보니까 좀 형식이 이렇게 됐던 약간 건데 먹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자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대부분 나도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 몰라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이걸 몰랐다고 타박을 하니까 아니 그럼 나를 타박한다는 느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발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네. 아리 100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하.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오로지 원전밖에 없어. 그쪽 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용어에 확 그냥 장학퀴즈식으로 내다 보니까 용어로 흘러가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역효과를 낸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윤석열 후보의 펑크가 드러난 거거든요. 아직 3번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내가 그 경선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점검해야 된다 후보 인식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언들을 하는데 이 실언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인식 자체에 오류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점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검이 안 된 거죠. 네네. 아마 이 부분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아마 술이나 먹자 뭐 이러지 않을까.